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다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 문제, 이 시간 현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다카 구제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나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트윗을 해서 서로 상반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화이트하우스에서 디너 미팅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화이트하우스가 각각 스테이트먼트를 냈는데 양자가 합의한 것이 있다 하는 발표입니다. 첫째로는 젊은 불법 이민자 보호를 연장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경 보안 문제를 빨리 마무리한다. 세 번째는 여기에 멕시코 국경 장벽 이슈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합의가 된 것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또 NO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했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총무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가 공동 성명을 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카 문제를 신속하게 법으로 명문화해서 이들을 보호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고 설명을 했고, 그러나 화이트하우스는 성명을 통해서 이 사실은 맞지만은 그러나 멕시코 장벽 쌓는 문제를 제외했다는 것은 합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할 수 있다면은 다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합의를 했지만은 아직 지역적인 문제가 남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yes 또는 no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둘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밤늦은 회동, 무엇이 논의됐는지, 무엇이 합의됐는지, 무엇이 합의가 되지 않는지, 이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예산 통과 문제, 또 부채 상한선 인상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덥석 손을 잡아서 정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까지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런 논란과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다카 문제를 내놓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젊은 불법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 이것을 폐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의회가 이 행정명령을 입법으로 대체해달라 하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 해석을 놓고 트럼프가 80만 명의 어린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고 한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합의는 이를 보호하겠다, 연장하겠다, 이것을 입법화를 신속하게 하겠다, 명문화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급선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에 저녁 식사와 회의가 끝난 이후에 매우 건설적인 미팅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 안건의 승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의 보수 측은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공화당의 정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인 스티브 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이 파괴됐다, 이것은 수리불능이다, 그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어젯밤의 미팅은 지난주 미팅의 연속회의였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연방 예산 통과 문제, 부채 상한선 인상 문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 당시에 트럼프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두 가지 문제를 3개월 연장하는데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재무부 장관도 반대를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공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계가 깜짝 놀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보수계는 어젯밤에 다카에 대한 트럼프와 민주당의 합의, 현재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몇 번 오락가락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선거 전시에는 다카를 종식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4월 들어서는 다카의 수혜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는 암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는 이 문제에 대한 강경파가 많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법무부 장관인 제프 세션스 장관은 다카가 위헌사항이다. 오바마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텍사스주 등 여러 주는 다카의 철폐를 위한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합의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입법화를 한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에게 합법 이민에 대한 제한을 고려해달라 하는 또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이 제안한 거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합법 이민자 숫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자. 그리고 가족 초청을 어렵게 하자. 고령자 부모 초청도 제한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화요일에는 양당 상원의원들을 모아서 텍스 컷 문제,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 한 참석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부자들이 텍스를 좀 더 내야지 이런 말까지 했다고 오늘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트럼프가 변심을 했는가? 왜 트럼프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는가? 국가 부채 문제, 정부 예산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왜 민주당과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로 갔다. 그런 해석입니다. 재임 8개월 동안을 분석해 보니까 그가 약속한 주요 안건들이 하나도 입법으로 성취된 것이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치도 실패를 했고 멕시칸 워도 아직 그대로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감세 조치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받은 레슨이 있는데 공화당만 갖고는 안 된다. 특히 공화당의 그 극우만 가지고는 내 안건의 처리를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랜 B로 가자. 민주당과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다. 이렇게 작심을 했다. 그런 해석입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 또 자신이 패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 이 안건을 추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도박도 불사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태도로 자신의 정치적인 베이스가 흔들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선거 공약, 자신의 어젠다를 통과시킬 수 있다면 내가 해보겠다. 그런 심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변심한 것에 대해서 또 주요 안건들을 민주당과 손을 잡고 진행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 그런 해석입니다. 우선 언제 트럼프의 마음이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화이트하우스 회합에는 공화당 지도부 미치 머커널 상원의원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어젯밤에 화이트하우스의 디너와 미팅에는 두 사람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다카에 대한 보호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밤에 성명을 통해서 다카 보호 연장 입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NO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NO의 의미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플로리다 헐리우드에 있는 양로원에서 노인 8명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 양로원은 얼마 피해로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 관련 사망인지 여부를 주지사가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얼마 피해 지역 대피 시민들이 귀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20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고 도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의 중부와 남부 지방은 오늘 90도대의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시찰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얼마 피해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도 방문해서 허리케인 하비 피해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 패인에 대해서 쓴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이름은 What Happened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을 먼저 비난하고 제임스 코미 선거인단 러시아를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의 논쟁적인 소다 텍스, 오는 10월 10일에 그 철폐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쿡카운티 이사회는 어제 이와 같이 결정하고 텍스 반대 운동을 계속 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세금 측은 방송 광고를 계속하면서 시민들 설득 작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메트로와 페이스가 내년에 요금을 인상합니다. 인상 부분은 편도 25센트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노인과 장애자에게 주던 할인 혜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메트로와 페이스는 작년에 4,500만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링컨샤이어에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링컨샤이어에서 무장강도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버플로 그로브 부근에서 강도를 한 이후에 도주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올드 해프데이 로드와 21번 부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체이스 뱅크가 시카고 지역에 4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빈곤 지역과 범죄 지역입니다. 이들은 지역 개발 그리고 고용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최고 77도, 금요일 토요일 맑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82도, 토요일 84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주일의 최고는 83, 월요일은 73도입니다.